산투 감독이 일주일 동안 두 번의 충격적인 선택으로 화제를 만들었죠. 첫 번째는 뉴캐슬전에서 선수 교체를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컨퍼런스 리그 조별 예선 3차전 네덜란드 원정 경기에 뉴캐슬전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을 모두 런던에 머물게 해버렸습니다. 산투 감독은 독단적인 결정인지 확인되진 않지만 네덜란드 리그에서 지난해 4위 를 했던 팀이고 꾸준히 중상위권에 머무르는 팀인데다 네덜란드 축구의 명성과 명문 아약스, 에인트호벤 같은 팀이 있는 리그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무시할 만한 팀까지는 아닌데 핏에서 팀을 대놓고 무시해버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토트넘의 스쿼드는 몸값을 떠나서 네덜란드 1위 팀인 아약스와 전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핏에서는 아약스를 상대로 5년 동안만 봐도 딱 한 번 이겼을 정도로 약했기 때문에 토트넘 스쿼드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건 토트넘은 이진을 출전시킨 거잖아요. 네. 참고로 토트넘은 맨시티가 아닙니다. A팀, B팀 레벨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G조 조별리그 3차전 경기가 헬러돔에서 펼쳐졌습니다. 산투 감독은 뉴캐슬전과 같은 전술인 4-2-3-1로 선수만 100% 다르게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골리니, 탕강가, 산체스, 로돈, 데이비스, 윙크스, 호이베르, 알리, 힐, 스칼렛, 베르베인. 토트넘 선수들은 12명과 싸우는 듯 상대팀의 일방적인 응원을 견뎌야 하는 원정 경기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출전한 토트넘 선수들은 단 한 번도 같은 로테이션으로 경기를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몇몇 선수 간의 호흡을 맞춘 경기는 있었지만 팀이 유기적으로 경기를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자선 경기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동참했을 때 일어나는 경기 출전과 비슷하겠죠. 하지만 그건 월드 클래스들이고 이건 이벤트가 아닌 대회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선수들 중 리더가 없었습니다. 산투 감독에게는 그 그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선수들을 면밀히 봐도 없죠. 토트넘이 딱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건 선수들의 몸값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반전이 시작되고 토트넘은 시작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3분 만에 핏에서는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 골리니가 선방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바로 이어진 코너킥에도 헤딩 슛이 나오면서 골문 옆으로 빗나가면서 토트넘은 운이 좋았습니다. 전반전에 양팀 골은 없었지만 핏에서가 훨씬 위협적이었고 기회도 많았습니다. 전반전만 핏에서는 7개의 슈팅과 유효 슈팅 2개, 토트넘은 놀라지 마십시오. 슈팅 단 2개였습니다. 누가 보면 명문팀을 상대한 줄 알겠죠. 후반 토트넘 선수들은 재정비를 하고 당연히 교체 없이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완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 찾아왔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로셀소가 전진하면서 내준 볼을 스페인 국가대표 브라이언 힐이 멋지게 왼발로 감아찼는데 골대를 강타해버렸습니다. 안되려니 이렇게까지 안되네요. 하프만 나오는 이 경기에서 산투 감독이 바라던 게 이거였을까 하는 0대0 무승부를 바라고 있던 찰나 후반 32분 사고가 터집니다. 핏에서의 비택이 우측에서 다사가 올린 크로스를 왼발 발리슛으로 원더골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건 토트넘 팬들에게 경고를 알리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힐의 멋진 슈팅은 골대를 맞고 더 어려운 슈팅이었던 비택은 골이 되었으니까요. 무기력한 토트넘은 이후에도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승리하기 위해 수비에 집중한 핏에서에 막히며 0대1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패배하는 순간 토트넘 팬들은 트위터에 1000개 이상의 댓글을 남기면서 팀을 조롱하기도 하고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팀은 이 작은 대회에서도 패배를 해야 하다니 이건 내부 분열을 만들 수 있어. 누누 웨스트햄전 지면 끝이야. 이들은 최소한 열정이 있어야 했는데 알리가 모든 걸 망쳤어. 핏에서는 처음으로 영국을 상대로 이긴 경기였어. 토트넘의 쓸모없는 선수 알리, 윙크스, 데이비스 확인된 경기야. 겨울에 내보낼 듯. 웃음밖에 안 나. 이 대회에 절박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선수들은 절박했어야 돼. 결과는 정당했어. 토트넘은 네덜란드 리그 현재 6위 팀을 상대로 유효 슈팅 1개가 전부였습니다. 무기력한 패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풋볼 런던은 알리, 베르바인, 스칼렛에게 평점 4점을 주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힐밖에 없었죠. 힐은
골대를 강타한 슈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준급 움직임과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축구는 골이 들어가야, 공격이 되어야 재미있는 경기가 되는데 토트넘의 이진급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런데 산투 감독은 인터뷰에서 의외로 매우 담담했습니다. 산투 감독은 BT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팀과 펼친 힘든 경기였다. 우리가 잘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몇몇 세부적인 것들을 배웠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이런 힘든 순간들이 항상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2번의 홈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경기 임하는 선수들이 있다. 컨퍼런스 리그는 그런 선수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산투 감독의 전략은 찬반이 많지만 이 경기의 패배로 많은 것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골 득실까지 따져야 하는 대회에서 강팀이 원정에서 1실점 패배는 결코 최악의 상황은 아니죠. 2위만 해도 16강에 오르고 16강에 올라서 만나는 팀도 특별히 강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홈 경기에서 대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맘만 먹으면 16강 이상은 문제없고 초대 대회에서 우승하고 영원히 이 대회에 참가를 안 하면 그림도 매우 좋게 됩니다. 이 대회는 커리어보다는 경기당 방송 중계권료 때문이라도 결코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최대 10경기를 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산투 감독 특징인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확실히 하는 감독임을 감안하면 큰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선수들에게 완벽한 휴식이 주어지면서 리그 경기에서 상위권 도약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왜 산투 감독은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판단이 될까요? 선수들은 수십억을 받는 프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선수들의 성공 여부는 멘탈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리는 한때 손흥민도 능가하는 몸값이었고 윙크스는 아무리 못해도 토트넘이 600억을 책정했을 정도입니다. 이번 이진으로 출전했던 선수들 중에는 A팀으로 분류되어 활약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산투 감독이 내린 결정은 한순간 선수들의 레벨을 정해버리면서 희망보다 절망을 느끼게 해준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멘탈이 강한 선수들은 같은 플레이, 아니 더 악착같이 벗어나려고 애쓸 수 있겠죠. 브라이언 힐은 이제 21살입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3티어 대회 출전한 것도 만족스럽죠. 하지만 알리, 윙크스, 산체스는 전혀 다릅니다. 절망스럽고 경쟁에서 끝났다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알리는 시즌 개막 후에 기회가 나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활약했고 2라운드에서 골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현실은 2게임 연속 선발 제외 팀은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올라왔습니다. 선수들은 어떨까요? 시즌 아직 초반인데 지난 시즌부터 중용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은 대부분 명문팀의 벤치에 있는 것보다 경기에 출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출전한 10명의 선수들 중 열정이 사라져버린 선수들이 함께한다면 알리가 패스를 하더라도 전에는 믿을 수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하고 케인에게 패스하니까 느낌이 좋잖아요. 그런데 패스를 받을 선수가 뭔가 2% 부족하니까 더 판단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과 호흡을 많이 맞추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동료를 믿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수비가 뚫릴 것 같고 기회를 못 만들어줄 것 같고 골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손발이 맞아지면 파괴력은 몇 배가 되는 거죠. 이번 경기는 이제는 손흥민이 없는 경기에서 많이 봐왔던 경기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다르죠. 사실 이번 출전한 선수들이 손흥민 같은 멘탈을 가졌다면 이 경기도 3대0이 나왔어야 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부터 주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라운드에서 열정을 부으며 실력을 뽐냈고 2017 시즌엔 교체 출전과 리그 외의 경기에 많은 출전을 했음에도 시즌 21골을 넣었을 정도입니다. 아버지 아래서 철저한 멘탈 교육으로 손흥민은 다 헤쳐나가면서 지금의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투 감독은 선수들에게 비참함을 선물했습니다. 어쩌면 큰 그림을 그리는 잔인한 감독이었을 수 있겠죠.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스들을 의지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아예 데려오지도 않는 초강수. 벤치에 처음 드는 선수들만 잔뜩이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예상하며 프로 세계의 냉정함을 제대로 보여준 거였으면 좋겠네요. 산투 감독은 또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팬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있는 거라고요. 팬들이 경기장에 찾아오고
팬들이 시청을 해주기 때문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팀은 팬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기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감독은 팬들에게도 기대감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산토 감독이 결과를 못 내면 더 큰일 날 수 있는 도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팬들이 패배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팬들이 선수들의 무기력함을 좋아하겠습니까? 최소한 팬들을 위한다면 감독은 무기력한 경기력 조짐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산토 감독이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이번 출전 선수들 중 교체로라도 투입될 선수가 있을지, 원정에서 무기력한 패배로 비참한 상황에서 다시 리그에서 벤치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큰 마음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